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가와 국가와의 전쟁 기록을 남긴 사람이 이집트의 파라오 투트모세 3세입니다. 투트모세 3세가 남긴 전쟁의 기록은 카르낙의 아문신전에 남아있는데요. 상세한 전쟁의 기록은 오늘날에도 전쟁 전술의 역사에서 꼭 한번 다루고 가는 소재라고 합니다. 대군이 이동할 수 있는 평원이 아니라 상대편이 예측하지 못한 협곡을 통해서 방어군의 허점을 파고들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기록된 최초의 전쟁 장소가 어디냐? 바로 무깃도, 여러분들이 서 계신 이곳입니다. 가나안 땅을 동서로 가르지르는 이스라엘 골짜기의 무깃도가 도대체 왜 그리고 얼마나 중요하길래 무깃도가 역사의 첫 전장터가 되었을까요? 고대의 민족과 국가들은 예로부터 서로 교역을 하면서 문화를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그들의 것과 서로 바꾸는 교역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사람들이 편히 이동할 수 있는 교역로가 생기게 마련이죠. 수원지가 있어서 물을 공급받기가 수월하던가, 넓은 농토가 있어서 식량 공급받기도 편해야 하겠고, 왕래하는 길의 지형상의 편리함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또 길에 중요한 도시들이 있어서 목적지까지 오가는 길에 크고 작은 상거래도 있으면 그야말로 제격입니다. 이런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곳이 바로 이곳 무깃도입니다. 그래서 무깃도는 기원전 6000년부터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살면서 농사도 짓고 오가는 사람들에게 각종 생필품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상거래의 터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무깃도는요, 히타이트 제국이 있었던 오늘날의 터키의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이집트로 오가는 해안길, 그 길의 길목이고,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집트로 가는 길이 지나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해안길로 가든지 중앙 산지길로 가든지 또는 왕의 대로를 가든지 어떤 길을 선택하든 무깃도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 무깃도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의 나라들 그리고 히타이트 제국의 교차로이면서 관문이라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죠. 이러한 지리적인 중요성을 이미 이집트의 투트모세 3세가 알아챘습니다. 그리고는 무깃도를 점령하는 것이 1000개의 도시를 점령하는 것과 같다고 천명하고 기원전 15세기에 역사에 기록할 만한 첫 국제전을 치룬 것입니다. 무깃도를 점령하는 것은 제국의 교역로를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길을 소유할 수 있다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오가는 모든 나라 사람들을 관리하며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도 되니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대 제국들의 왕들이 이 길에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실질적인 관리 도시인 무깃도는 가장 얻고 싶은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무깃도의 전술상의 중요성 때문에 성경에도 무깃도와 관련된 많은 전쟁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무깃도를 점령하였던 기록은 물론이고 사사 드보라와 바락의 전쟁에서도 무깃도 앞 평원과 물가들은 주요한 전장터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예후가 아합의 아들이자 당시 왕이었던 요람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요람을 나봇의 포도원 터에서 죽일 때 함께 있었던 남왕국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예후를 피해서 도망하다 죽은 곳이 무깃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시아가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의 군대와 맞서 싸우다가 전사한 곳도 바로 이곳 무깃도이지요. 이집트의 투트모세 3세처럼 이곳의 중요성을 간파한 솔로몬은 이곳에 오늘날의 기갑부대라고 말할 수 있는 전차부대의 주둔지로 병거성을 쌓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병거성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무깃도가 전략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를 적들에게 빼앗길 경우 사마리아 지역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까지 위태로울 수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무깃도의 무장과 방어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로 아합 때에는 무깃도를 더욱 요새화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많은 건물들이 그 시대 때에 만들어진 건물들의 흔적입니다. 방어에 용이할 수 있도록 수로 공사를 했고요. 이곳저곳에 현재 발굴된 것만으로도 450필의 말을 수용할 수 있는 17개의 마국간들을 만들어서 전략적인 방어 요새이자 병거성으로 체계화시켰다라는 것을 이 고고학의 유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공을 들였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곳 무깃도와 무깃도가 전략적으로 방어하는 이스라엘 골짜기를 빼앗겼을 경우 왕국은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깃도가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숨을 바쳐서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전쟁의 패배는 곧 왕국의 멸망, 그리고 성전의 파괴를 의미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였을까요? 609년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전사한 후 왕국은 급격하게 쇠퇴하였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왕국이 무너졌고 성전이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고대 서아시아의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점령해야만 했던 무깃도, 그리고 왕국과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내야만 했던 무깃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이야기는 나중에 요한에게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으로 선과 악이 겨루는 전장의 모티브가 됩니다. 무깃도의 역사를 알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은 요한의 편지를 받아보면서 아마겟돈에서 벌어질 전쟁의 예언을 읽으면서 피비린내 나는 전장터인 무깃도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바로 이곳을 말이죠. 일단 전쟁이 시작이 되면 아무도 살아나올 수 없으리만치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했던 그 땅을 말입니다. 무깃도에 올라서면 눈에는 평온한 평야지대가 펼쳐 있지만 귀에는 아직도 그때 병사들의 말 발굽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